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전일 뉴욕 시장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포어스가 주요 은행주 5개 기업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은행주 전반적으로 좀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지역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낙폭까지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는 잭슨 홀 미팅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소 긴장감이 앞도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은행주의 약세까지 더해지며 증시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 0.51%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약보합 마감 그리고 나스닥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전일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쉬어가기 장세가 보여지는 지난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국내 증시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다소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국내 대형주들 위주로 하방 압력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 0.23% 하락하면서 2,5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 거래일째 825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냅니다. 각각 641억 원, 167억 원의 매도세 보이면서 전일에 이은 이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방 압력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0.53% 하락하면서 88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425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시장 다소 좀 주춤합니다. 쉬어가기 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볼까요? 오늘은 저희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나 좀 대형 반도체주 위주로 하락세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좀 저점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정이 지나고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24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미국 시장이 장 끝나고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24일부터 25일은 잭슨 홀 미팅 아마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시장이 그 부동산 그 위기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다가 또다시 뭐 금리 인하 얘기랑 부양 정책 얘기 나오면서 다시 확 들어줬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5%, 8% 혹은 10% 이상 중국 시장도 한 방에 하루 만에 그냥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제 뭐 장중이 막 0.5%밖에 안 빠지고 원래는 아침에서는 플러스였다가 종가상에서 0.5였는데 막판에서 들어올려서 플러스 0.8%인가 좀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어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자, 해외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면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경제 지표 앞두고 뭐 강하게 올라가려면 확인하고 가려고 일단 25일 날에 제롬 파월 의장이 또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말 건지 긴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특별히 충격적인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별 무리 없이 미국 시장은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안 하면 돼요. 뭐 미국이 조만간에 망할 거니까 다들 조심하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아니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 늘 파월 의장은 고수했으니까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원래 내년까지도 계속한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건 파월 의장의 의견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인 거고 파월 의장은 내년에도 계속 나는 금리 인상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한 2, 3개월 들어서 조금 생각해 보겠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일단 미국의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 경제, 그러니까 양봉으로 부시를 두 개를 모아놨죠. 하방 경제를 계속 주는 모양에서 이제 우상방으로 올리면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가주면 이런 모양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다우존스도 따라가고 S&P도 따라가고 반도체 지수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닥은 한번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가바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바닥을 찍고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그걸 진바닥이라고 하고, 요거를 깨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뭔가 악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저점을 깨면. 그래서 저것만 안 깨지면 일단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갑자기 2000이 깨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깨져야 우리나라도 뭐 2000이 깨지고 하는 거지, 이거 안 깨지면 그럴 일은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전에 어제 중국 시장이 그런 악재들 속에서 이렇게 플러스 0.88%가 올라갔다라는 건 이거는 좋은 흐름인 거고, 그리고 오늘 일본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오늘 3만을 깨면서 마이너스 7%, 8%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좋은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중국 시장도 어제 꼬랑지 달고 올라가고 오늘 일본 시장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 시장의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조금씩 부시를 모아가면서 불을 피워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얘기가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불을 모으겠죠. 빠질 생각이 있으면 계속 저점을 살살살 깨다가 악재 나오면서 쏟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좋은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뭐 나쁜 흐름은 안 잡히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서,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뭐 혼자 나쁜 흐름으로 다른 애들은 다 부시 모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뭐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퍼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락은 없는데 종목들이 말을 안 들어먹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종목들이 말을 안 들어먹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속상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음식업종이 폭등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화장품주들이 8월 6일인가 그때에서 이슈 나와서 상한가가 6개 나왔어요. 화장품주들이.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더니 쪼르륵 떨어져 버렸죠. 뭐 원래 자리로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한 10%, 14%이 정도는 지금 화장품들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제 느낌이 화장품 같았거든요. 어제 뭐 신송홀딩스부터 해가지고 뭐 어제 다들 뭐 상한가 간 애들이만 몇몇 애들이 한 2개인가 3개인가 어제 있으면서 나머지들도 폭등하라는 흐름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래서 음식업종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쫓아 들어갔다가 오늘 다들 시퍼렇게 다 떨어지니까 이래서 지금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초전대체주들은 오늘 또 올라가고, 어제도 좀 반등이 나왔고, 뭐 다 간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또 맥신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래서 요즘에 도박장이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많이 보죠. 요즘에 테마주들이 도박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안 가져다 주다 보니까 테마주들 장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근거 없이 막 급등하는 흐름들이 지금은 저런 테마주로 지금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약간 정치 테마주의 느낌처럼 움직이는 흐름인데, 저 흐름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정상적인 흐름의 종목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 엔비디아가 그 올해 대비 200% 올랐다라는 얘기 기사에 많이 했고, 이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게 400조짜리가 1,400조 올라갔거든요. 250%가 올라갔고 엄청나요. 1,400조. 삼성전자 해봤자 아직 400조가 안 돼요. 뭐 300 몇 조 되는데 350조인가 360조인가 그밖에 안 되는데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에서 하면서 파운드리도 하고 반도체 설계도 하고, 물론 디램 쪽으로 유지로 많이 하지만, 그리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하죠. 전자부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전자부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거 하나만 열심히 팔고 있는데 1,400조나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미래가 짱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서는 여러분들 옆에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터미네이터처럼 움직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그런 형상은 아니겠죠. 그냥 박스처럼 움직이는 거나 하여튼 뭔가 로봇들, 뭐 안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협동 로봇이라든지 10년 뒤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몸에 입는 로봇 같은 거. 그리고 한 30년 정도 뒤가 되게 되면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런 발전에서 그 로봇 한 대, 로봇 한 대에 그럼 반도체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서는 그래도 반도체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하도 안 움직여갖고 기사 보니까 다들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에서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로 다 이동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서부터 열심히 모아가서 앞으로 향후 10년, 30년을 봤을 때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건 저의 의견인 거고 이따가 공개 방송도 할 거예요. 공개 방송에서도 반도체 안 움직인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뭐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 바닥에서 안 갈 때 6개월도 안 가는 데들 많았어요. 근데 6개월 안 가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도 2018년도부터 1년 동안 빠졌던 겁니다. 원래 처음 움직일 때 2015년도, 2016년도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1년 바짝 많이 올라가서 400% 올라갔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그 정도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일진머티리얼즈 10배 올라가 1000%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1년을 조정을 받고 2019년도 말서부터 제가 다시 추천하게 됐는데 2020년도 코로나 맞고 떨어지길래 그렇지. 이거 주도주 이거 주어다. 그게 지금 7000%, 20000%, 뭐 3000%, 10,0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반도체도 분명히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보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낙폭과대 종목들 많은데요. 일단은 내일 그다음에 모레 이제 엑스원 미트까지 이런 거를 두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 맞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23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발언까지 예정되어서 전일 미국 시장은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급락의 위험성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럴 때는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감을 가지기보다는 안전한 종목 위주로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더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든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종목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잠깐 길게 살펴보실 때 안전하게 공략하고 싶다면 이 반도체를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종목 오늘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막 급등하는 막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 아마 여러분들 왔다 갔다 거리니까 눈에 아른아른 거릴 텐데 언제였죠? 작년이었나? 게임주들 보면은 NFT, 메타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 기사에서 메타라든지 뭐 NFT, 그다음에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서비스 한 번씩 들어봤죠?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그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상화폐를 얻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위메이드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때 한 400% 갔나, 800% 갔나, 1000% 갔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위메이드 맥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NFT 관련주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도 어마어마한 그 돌풍과 꽤 올라갔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앞으로 정말 저도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급등을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 급등하고 나서 위메이드 급등하고는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 안 할 거다. 근데 지금 누가 기억합니까? 위메이드 지금 뭐 장난 아니게 많이 빠졌어요. 원래 자리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맥시 관련주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면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 그때도 위메이드도 똑같은 얘기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 왜냐하면 맥신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고 초전도체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게 되고 나서부터 해서 인체에 그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조사하는데도 한 1, 2년 걸릴 겁니다. 근데 주식이 1, 2년 기다려줍니까? 실적이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그 뜬구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돼도 문제인 거고 기대감 때문에 마찬가지 대량 생산이 된다는 맥신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생산이 되고 나서 회사의 실적이 잡혀서 올라가면은 그것까지도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급등을 하고 그거에 대해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항상 급등해서 우리가 싸게 사는 건 괜찮은데 뜬 상태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거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뒤든 30년 뒤든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100년 뒤, 200년 뒤에서도 반도체는 존재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 이거는 실체가 있고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우상향이라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그래서 저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위메이드처럼 어느 순간 또 사그러들게 되면 쟤네들은 또 안 움직이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갈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당장이야 뭐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때에서의 반도체주들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마이크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마이크론 이따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바닥에 추천해서 지금 한 120%인가 130%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좀 오래됐죠. 근데 지금 눌림목을 주고 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ISC,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이수페타시스 몇몇 종목이 있는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들이 죽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죽으면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 죽으면 반도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얘기지만 이런 애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해서 구글, 뭐 아마존, 그리고 뭐 애플 여기저기 반도체 기업들에다가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50조, 막 7조, 막 조 단위로 막 100조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망하잖아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망합니다. 삼성전자 진짜 망해요. 말 반도체가 안 된다. 앞으로 반도체가 필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동굴로 들어가겠다. 돌도끼 들고 다 동굴 들어가서 뭐 컴퓨터, 핸드폰 안 쓰겠다. 이래버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결과물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풍을 분명히 나중에 올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죽는 거예요. 하나마이크론서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얘네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좀 떠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을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뭐 우리가 뭐 100% 200% 뭐 10년 들고 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종목도 섞어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따가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잡아주셨습니다. 도대체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반도체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강원랜드 16,76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조금 주춤하면서 해당 종목 수익률은 아쉽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화요일은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이 휴장 이후 열린 수요일 시장에서 미코 1,770원에 공략을 해봤는데 7.2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공략해본 두산 테스다는요. 42,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이 에코프로비엠에 도전을 했습니다. 31만 원의 매수가에서 10%가 뛰어넘는 10.16%의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유니테스트 14,0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2.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본 네이버는 22만 원 지점에서 0.91%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60.1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인터넷 IT 관련주인 네이버를 표적 종목으로 공략을 해봤는데요. 어제 시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주춤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 하이퍼클로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네이버 역시나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네이버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이버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대형주들의 특징은 폭락이 없다는 게 이제 좋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잠깐 갭상승 주고 나서 밀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대형주들, 특히 IT 기업들, 시가총액 큰 애들은 시장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죽이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죽이려면 미국 시장부터 일단 다 하한가 내려놓고 그리고 일본 시장도 다 하한가 내려가고 근데 걔네들은 하한가 없습니다. 빠지면은 뭐 하루만 해도 뭐 60%, 80%도 떨어지는 게 걔네들 시장인데 올라갈 때 마찬가지 300%, 400% 하루 만에 올라가기도 해요. 일부 종목들만 좀 가벼운 애들이 좀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만 떨어지겠어요? 조선주도 떨어지고 증권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IT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건데 시장이 안 떨어지면 그러면 반도체도 인공지능도 뭐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 떨어지는 게 없겠죠. 그렇게 크게. 그래서 지금 지수가 아까도 아침장 막 그 시장 설명할 때 일본 시장도 지금 버티고 있고 중국 시장도 잘 버티고 있고 유럽 시장 어제 올라갔고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그러면 지수가 폭락이 없으니까 네이버도 이쪽으로 폭락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 이미 많이 빠진 바닥주죠. 엄청 빠졌어요. 엄청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카카오랑 네이버랑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지만 제가 경고했죠.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 싫어한다. 이런 종목은 결국은 원래자로 내려간다. 그래서 결국 내려온 거고. 근데 내려오고 나서 이제 다지고 있죠, 바닥을. 그럼 빠질 만큼 빠진 거고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인공지능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되잖아요. 저도 무슨 뭐 알파고까지만 해도 에이 뭐 이게 뭐 되겠어 그랬는데 요즘에 나오는 애들 보면은 막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지난번 CES 2020인가 거기서 삼성전자가 뭘 내놨는데 정말 사람처럼. 근데 그게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로봇이 알아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표정을 짓고 답을 하고 그 정도의 기술이 왔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처럼 구현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로봇들 만들어 놓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막 물어보죠. 그런 것들을 대답하고 하는 거 봤을 때에서 이게 이제 발전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쪽으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왜냐면 이전에서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체스 게임만 하더라도 이거는 체스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데 이겼죠. 그럼 바둑은 절대 안 돼요. 바둑도 이겼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인간들을 다 이기고 있죠. 거기다가 인간의 그 감각과 생각과 이런 부분은 표현 못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공지능이 활용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지만 장점 부분만 생각을 하자면 분명히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길게 봤을 때에서 여기서 다시 저점이 깨고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그래서 한 25만 원은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25만 원까지 뭐 언제 갈 것 같아요? 당장은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지지가 되는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가 일단 21만 원짜리가 좀 지지가 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특별하게 폭락하지 않으면 뭐 일본 시장 10% 빠지고 미국 시장 10% 빠지지 않으면 얘도 일로 이렇게 쾅 하고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쪽 저점이 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저점 자리를 잘 지지를 하고 버텼다가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수익은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많이 빠진 게 일단 장점이고 더 빠지려면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다 폭락해야 돼요. 완전 폭락해야 되는데 뭐 중국 망한다는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거 보면은 뭐 세계 시장이 망할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종목으로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2개인가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성ENG. 신성ENG가 아침에 좀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그 삼성전자 4공장에 뭐 클린룸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뭐 그런 쪽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성ENG. 그래서 아침에 뻘떡하고 움직였다가 9.8%하고 샥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반도체주들이 살짝 밀리니까 많이 빠지는 건 없어요. 근데 아침에 분위기가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잘 안 깨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나락으로 가고 하락장 가고 지수가 2,000 깨질 것 같으면 벌써 진지하게 더 여기가 깨지고 얘가 깨지기 전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벌써 무너져야죠. 20%씩 어제 20% 빠지고 오늘도 20% 빠지고 내일도 20% 빠지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 고점인데도 안 빠지고 얘도 바닥은 아니에요. 많이 좀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바닥에서 1,800원대에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뭐 대충 한 68% 정도 수익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이게 전고점을 왜 돌파할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지금 장이 잘 안 무너져요. 종목들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얘는 이렇게 꼭대기 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따가 말씀 하나마이크로는 여기 좀 떠 있는 종목이에요. 떠 있는 종목인데도 잘 안 무너지고. 근데 얘는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고점 대비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그래서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돌파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우기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만 삽니다. 물론 개인들도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게 보이기는 해도 그렇게 많은 물량들로 막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열심히 매집하다 보면 언젠가는 위로 폭발하면서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오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주 올라올 때마다 혹은 가끔씩마다 저번에도 한번 2,700원대에서 이거를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2,700원대에 샀던 사람들은 아까 전에 좀 수익이 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밀렸을 텐데 가져가도 되고요. 뭐 단타를 쳐도 되고 생각보다 안전한. 왜냐면 수급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직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공장에 들어가는 이슈도 있겠지만 나중에서도 반도체, 뭐 그다음에 태양광, 뭐 장비, 뭐 이런 이슈들이 다시 불거지게 되면 그때는 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거는 저는 반도체주들은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어제도 그저께도 수익 났을 때에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라 그랬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더 35만 원, 37만 원, 뭐 40만 원 갈 수는 있는데 비중을 줄여놓고 하면 뭐가 좋으냐면 내려오면 다시 또 사면 되니까.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되니까. 그래서 에코프로가 다시 120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오늘은 눌리지만 얘가 또 다시 내일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내주면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차트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차트가 죽었다라는 건 전저점을 깼을 때 죽은 것보다는 그 차트 흐름이 밑으로 떨어지려면 전저점을 깨야 돼요. 그 전까지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심하게 보면 이런 하락 N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설마? 고점에서 50%가 빠졌는데 또 반도체 50%또 빠진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점을 좀 지지를 하면서 조금 더 반등을 주고 또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는 게 일단은 가장 평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도 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섹터가 아주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초전도체가 죄다 상한가를 가도 얘가 급락하면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초전도체 다 모아봐도 1조 될까나? 안 될걸요. 근데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얘만 하나만 가지고도 33조인데 그래서 시장을 받치려면 이런 애가 떨어지면 뭐 조선주가 땡겨 올라가든
아니면은 뭐 제약주가 땡겨 올려가든 반도체가 땡겨 올려가든 그런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부분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눌리면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다. 팔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35만 원 여전히 에코프로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아직 강하니까 아직도 120만 원에서 놀고 있으니까 다시 눌림목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공략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하나마이크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인데 23일 오늘인데 이제 새벽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열려서 자정으로 넘어가서 새벽에 끝나면 뭐 저녁 내일 새벽 한 5시나 뭐 6시쯤 뭐 발표를 하겠죠. 아마 5시쯤인 걸 뭐 확인 안 해봤지만 5시쯤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쯤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시간의 거래를 보면은 뭐 반도체주들이 뭐 좋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소식만 돌아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막상 이제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의 성장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걔네들이 지금 이만큼의 뭐 성장을 했다 그러면 아직 더 올라갈 게 있기 때문에 250%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그게 끝이라고 아니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기사를 그렇게 좋게 써줘야 돼요. 뭐 재고 물량들이 정말 소진이 되고 있고 반도체가 1분기, 2분기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오면서 미래가 밝다. 뭐 이런 기사를 써놓으면은 이제 반도체주들이 더 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서 이거를 지금 오늘은 뭐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반도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요즘에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이 막 급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전에 한 19,000원 정도 기다리면 내려올 수도 있어요. 19,000원 정도로 내려올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2,600원대서부터 해서 23,500원 갔으니까 좀만 더 올라가면 얘도 1,000% 가요. 10배. 10배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간 지가 지금 몇 년째죠? 1, 2, 3, 4, 5년째. 근데 중간에 한번 한 2년 올라가고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간 거. 그래서 바닥 1년, 그러니까 바닥은 많았죠. 바닥은 한 4, 5년 기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년, 1년 조정. 그래서 한 4년째죠. 4년째. 4년째에서 거의 이제 1,0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 죽질 않아요. 죽질 않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왜 안 죽나를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왜 갖고 있을까? 바보라서 저렇게 비싸게 산 걸 바닥이 2,000원짜리 종목을 2만 원이 넘도록 올라왔는데 그걸 아직도 사고 있나? 쟤네도 되게 비싸게 샀네. 쟤네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가 분명히 로봇 시대가 올 것이고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핸드폰에 들어가고 뭐 컴퓨터에 들어가고 반도체 거기에 뭐 10개씩 팔았다면 지금 10개가 아니고 10,000개. 10,000개에서 10만 개, 10만 개에서 1억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계속 반도체가 늘어날 거라는 걸 얘네들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얘네들 보면서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애들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좀 눌린 거죠. 눌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만 올라가줘도 그리고 강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종목들이 먼저 가는 애들이 먼저 올라가고 약한 종목들이 나중에 좀 쫓아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뭐 10% 올라가든 15% 올라가든 사실 10% 15%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물린 것들 싹 다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폭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주들이 30%씩 안 빠졌어요. 적게 빠진 애들은 한 10%에서 7%, 10%. 심텍 같은 거는 아예 빠지지도 않았어요. 걔들은 여전히 수익 중에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진 축에 속하는데, 그렇죠? 이쯤에서 쭉 빠져서 이렇게 빠져봐야 한 14%인데, 요 하나 마이크론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 14%, 15%. 근데 얘가 올라가면 LB세미콘도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 마이크론도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고 LB세미콘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거든요. 근데 모양이 하나 마이크론 제가 이때 당시 하나 마이크론을 작년인가 올해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한 120%인가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눌림목으로 다시 추천하는 거지만
이때 위치는 종목이 바로 SFA 반도체라든지 LB 세미콘이라든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눈으로 한번 잘 지금 보고 이렇게 봐봐요.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왔죠. 쭉 조정받았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애들이 LB 세미콘과 SF 반도체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SF 반도체 이거를 길게 보면 똑같이 생겼죠? 올라왔죠? 내려왔죠?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이때 당시 하나마이크론이 요런 모양에 있을 때 추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하나마이크론 말도 안 듣고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올라가다 보더니 그때 무슨 이슈가 붙었지? 그때 이제 로봇 이슈가 붙었나? 인공지능 이슈가 붙었나? 그러면서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하나마이크론이 막 무럭무럭 갑자기 올라가면서 120%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모양 추천했거든요. 딱 이런 모양에서 LB 세미콘도 마찬가지고. LB 세미콘도 이때 당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아서 바닥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길래 뭐 반도체 뭐 나중에 올라가겠지 해서 하나마이크론을 추천해놨더니 올해였던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추천해놨더니 바닥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릴 때 모양 똑같이 생겼죠. 그랬더니 올라갈 때가 되니까 120%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올라가게 되면 저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고 미래가 짱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마이크론을 얘기를 한 거고 다른 반도체주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글과 아마존이 망하고 삼성전자 망하고 애플 망하고 엔비디아 망하고 그다음에 AMD, 인텔 다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안 망하면 안 망하겠죠, 반도체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갈 때 되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반도체 장비주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반도체 장비주인 하나마이크론을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으로 측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 16,5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후성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건설기계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익숙한 종목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 후성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만큼 또 큰 폭의 수익률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16,500원의 지점에서 지금 이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노란톡방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따가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공개방송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 고민이 크죠? 저는 고민 안 해요. 왜냐? 앞으로 길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주식하실 분들은 고민 안 하겠지만 이게 당장 이제 빨리 수익 나야 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따가 공개방송할 때 많이 들어오세요. 일단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 거기서 이따가 링크 주소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후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후성. 얘는 지금 차트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한데 반등을 노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2차 전지 움직일 때도 2차 전지가 하도 강하니까 뒤늦게 갖다 붙어갖고 움직였던 종목이지.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함에 있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단타를 치라 그랬고 이때 당시 올라올 때 수익 났을 때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올라올 때 팔고 이 저점 깨지면 제가 손절하라 그랬는데 이분은 산 자리가 여기네요 보니까. 여기네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했더군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군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여기서 한번 후성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또 올라올 때 팔고 했는데 이때 한번 급등 나왔죠. 그리고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때 이 밑에서 샀었으면 한 13,000원대, 14,000원 이하에 샀었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분 제가 볼 땐 방송 안 봤습니다. 어떻게 16,500원에 사죠? 여기서 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이.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가져가야죠. 뭐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하나마이크로랑 뭐가 틀리냐면 하나마이크로는 여기서 기가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산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이 고점에서 많이 사가지고 물려갖고 물타기하고 한 흔적밖에 없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아마 그 쉽게 16,500원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정말 세게 올라오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 13,000~14,0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올 때 일단 손절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한 13,000원대에서 12,000원 뭐 초반대에 사실 분들이 있다면 13,000원대에서 14,00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마니커 2,520원에 30%예요. 2,250원에 30%? 2,520원. 아, 2,520원에 30%? 네. 작년에 꼭대기 사신 건가요? 아니면 재작년에 사신 건가요? 아마 재작년 같아요. 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래서 그때 긴장했는데. 일단 사신 거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초복, 뭐 중복, 뭐 복날 때문에 이슈 있어서 사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제 올해도 기대를 좀 했는데요. 지금에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조류독감도 그렇고 닭고기 관련주로 마찬가지로 이게 계절성으로 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도 네. 마찬가지고 그걸 잘 연구해 보면 한 1년, 2년까지는 잘 움직여요. 3년까지도 움직이면 그 다음서부터 연속성이 안 나와요, 잘. 아, 예.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움직이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움직이고 내년에 움직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면 한 3년쯤 되면 왜냐면은 한번 계정성으로 움직이면 닭고기 관련 한번 움직이면 뭐 50%, 100%, 200%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그게 한 1년, 2년 되면 이제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3년째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거꾸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움직여 버려요. 그거에 네. 걸려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은 이제 2,520원에 샀다가 지금 물린 거면 지금 2년째 빠지고 있는 거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아이고, 또 기다려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닭고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뭐 조류독감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초복, 뭐 중복, 뭐 말복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뭐 삼계탕 이슈가 나올 때 움직이는 건데 근데 최근에 갑자기 확 해갖고 이제 후쿠시마 이슈 때문에 움직이나 싶었는데 네. 하루 만에 끝나버리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뭐 가져가야죠. 뭐 손절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그래서 네. 아마 올해 조류독감 이슈 있어도 닭고기 관련주 뭐 그러면 조류독감은 닭이 이제 다 폐사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내년 여름이나 내후년 여름 정도에 어제 가져가다 보면 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쭉쭉쭉쭉 올라가면 마니커 뭐 FNG도 얘는 그래도 모양이 괜찮네. 근데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아, 예. 마니컨 FNG 그래도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은 좀 더 기대감이 좀 더 있는데 네. 똑같은 마니컨인데 얘는 거래가 없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근데 그 마니컨 FNG가 차트가 좋으니까 잘하면은 2,500원은 몰라도 얘는 2,000원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요. 2,000원이요? 왜냐면 얘가 마니컨 FNG가 얘가 지금 거래 실린 게 지금 고점도 뚫고 얘가 지금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네. 그럼 얘가 올라가면 쫓아갈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일단 1년 정도로 여유를 두지만 지금 조금은 그래도 추가하면서 근데 비중이 30%네.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세요 그냥. 아, 예. 어쨌든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마니커 FNG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그리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하나마이크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19,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19,16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양시장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시각 기준으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상승 전환해줄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 상위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장 초반의 약세장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0.45% 상승하면서 66,900원 지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1%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좀 크게 떨어집니다. 2.32%의 하락세 확인됩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세 이어지네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7% 하락하면서 887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총,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오늘은 정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강력한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 어제와 그제까지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렇게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주들이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의 흐름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용조용합니다. 폭락은 안 나올 거예요. 폭락 나오려면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얘들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자, 중국 시장이 아까 전에 개장을 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중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는지 뭐 조금 빠지는 거는 흠이 될 건 없고 폭락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21%, 그러니까 약보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7% 플러스인데 쟤네들도 미국 시장이 일단 뭐 잭슨홀 미팅을 마무리로 해서 이번 주 일정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뭐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 움직인다고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흐린 얘기가 나오면 말짱 다시 도루묵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앞에서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뭐 급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목들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약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주들도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할 때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미국에서 ARM이 상장을 합니다. 9월 달에 상장을 하는데 이 기업이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당연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 뭐 아마존, 엔비디아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ARM 여러 번 쓰고 있는 애플 기기 있잖아요. 뭐 맥북, 그다음에 맥 에어, 맥북, 그다음에 아이패드, 그다음에 아이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아시죠? 그 칩을 만드는 뭐 M1, A17, A15, A17 뭐 이런 칩 이름이 있거든요. M1 칩부터 해가지고 그거 다 ARM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라이센스로.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거 갖다가 그거를 뭐 파는 건 아니고 이거를 너는 이거 갖다 써라 대신에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갖고 전 세계에 260개 넘는 기업들이 쓰고 있고 1000개 넘는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애플만 쓰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엔비디아도 이번에 GPU 만든 그 설계도 ARM이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라고 그것도 쓰고 퀄컴, 스냅드래곤 얘도 다 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으로는 전 세계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인텔이 혼자서 CPU 시장을 점유를 했죠. 그 정도의 막강한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우리는 잘 그 열기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분명히 그게 뜨겁게 달아오를 거란 말이에요. 기사가 조만간에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과 함께 반도체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이제 종목 하나만 잠깐 볼게요. 자 에로티베쿰 이제 급등명중 종목인데 급등 지금 시그널이 떠 있는 종목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죽지를 않고 떠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앞으로 급락할 거니까 얘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갈 때가 되면 간다. 제가 그 얘기를 과거에 화장품주들 2008년도, 2007년도 LED 관련주들 그런 얘기들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도체주들 길게 보면 절대 무너질 종목은 아니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23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쉬어가는 장세가 확인되는데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인 하나마이크론, 이 반도체 조정 장세가 확인되는 시장 안에서도 안전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